이번 시간에는 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딕셔너리 했을 때 기억나시죠? 딕셔너리는 우리가 키값하고 밸류 값이 주어지면 그 키값을 가지고 메모리에 어디에 그 값을 저장할지를 우리가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키가 무슨 학번이고요. 그다음 밸류가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키 값을 어떤 함수에 넣어서 값이 나오는데 이 함수의 값의 범위는 메모리의 0번째 자리부터 m-1번째 자리, 이게 지금 칸이 m칸이 있다라고 하면요. 중에 하나의 인덱스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요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넣는다. 요걸 우리가 해싱이라 그랬고요.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거를 함수를 우리가 해쉬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테이블을 해쉬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해싱은 해쉬 테이블의 인덱스를 구하는 핵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주어진 키 값에 대해서 일정한 크기의 값,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m칸이 있으면 이 0부터 m-1까지니까 이게 일정한 어떤 그 크기를 갖는 정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일정한 어떤 그 비트의 개수를 가지는 값이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테이블에 넣는 값을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값에 대해서 고유한 값을 만드는 게 해싱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해싱은 그래서 암호학적 해싱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기본 컨셉은 뭐냐면 어떤 파일이나 메시지나 어떤 형태의 그 데이터이든지 간에 이 해시 함수에 넣기만 하면 가령 파일도 우리가 긴 스트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톡 같은 메시지도 우리가 하나의 스트링으로 볼 수 있죠. 이 안에 해시 안에 어떤 스트링을 입력 값을 넣게 되면 이게 고정된 크기, 가령 이게 n비트의 n비트로 구성된 값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암호학적 해시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MD5라는 해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종류고요. 근데 사실 MD5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SHA-256이라고 하는 것 또는 SHA-512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우리가 해싱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좀 경험해 보면 되기 때문에 MD5를 쓰도록 할게요.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는 MD5는 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해시라는 거는 빠르게 계산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MD5 같은 경우는 이게 결과가 128비트의 어떤 숫자, 정수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2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가 굉장히 큽니다. 0부터 2의 128승 빼기 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의 128승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그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가령 해시 함수에다가 어떤 긴 스트링을 우리가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요 결과가 128비트짜리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되고요. 이 128비트짜리 결과물로부터 이 해시 함수에 이건 알고리즘이니까요. 이 해시 함수에 들어간 값이 뭐였다는 추측이 불가능해야 돼요. 반드시 대신에 이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128비트의 값으로 뭔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쉽게 계산이 돼야 돼서 일방향성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좋은 해시 함수는 다른 두 값에 대해서는 다른 값이 나와야 되고요. 특히 값이 하나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다르죠. 전혀 다른 숫자 값이 나와야지 좋은 해시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설명은 아까 일방향성 설명과 같네요. 가령 우리가 어떤 x라는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x로부터 해시 함수 hx를 계산하는 건 되게 쉬운데 요 값을 알려줬다고 해서 역으로 x를 추측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원 성질을 우리가 일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MD5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스트링이 뭐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엄청나게 길어도 관계없어요. 이게 파일이어도 돼요. 심지어 4GB짜리 동영상 또는 뭐
1TB짜리 뭐 그런 하나의 파일은 없겠지만 무지무지하게 큰 파일이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해쉬 함수는 입력이 뭐든지 간에 항상 동일한 길이, MD5는 128비트라 그랬죠. 128비트면 몇 바이트인가요? 8로 나누면 16바이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16바이트짜리 문자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쉬 결과물이. 자, 그래서 해쉬립을 가지고 와서요. 우리가 얘를 바이트로 변환을 합니다. 바이트라는 거는 얘를 이 스트링을 바이트가 이렇게 연속된 형태로 우리가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건데 바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스트링을 메시지라는 스트링을 넣어주게 되면 이 스트링이 바이트 단위로 쭉 바뀌게 되고요. 인코딩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UTF-8로 인코딩을 지금 정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출력하면 메시지가 이제 이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우리 많이 했었죠. hello 산건. 그 다음에 프린트 메시지 언더바 바이트 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바이트로 표현한 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B가 이렇게 붙고요. 다운표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아스키 원래 메시지가 아스키였기 때문에 이게 바이트로 바꾼다고 해서 뭐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같은 형태로. 단 바이트인 경우는 바이트로 변환한 경우는 이 경우인 거죠. 출력된 예를 보면 두 번째 출력인데 B가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해쉬 라이브러리에 있는 MD5를 우리가 쓴 겁니다. 메시지 바이트를 입력으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얘 입력으로 스트링 자체를 뭐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이트로 변환한 거를 일반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해쉬 함수 값이 결과가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result가 나오는데 요 result 아까 MD5가 128비트짜리 어떤 숫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result가 그 숫자는 아니고요. 얘는 MD5 형태의 객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result는 MD5 객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실제 값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result.digest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바이트가 값이 출력이 되고요. 또는 result.hexdigest 이걸 많이 써요. hexdigest는 뭐냐면은 이 128비트인 녀석을 16진수로 헥스가 16진수잖아요. 16진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06ODF4고 이게 16진수죠. 제 0부터 해서 F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갖고 와서 한번 돌리면 이렇게 돌리게 되면 뭐 결과가 왼쪽이랑 이제 같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제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를 헬로우 상건이로 길게 하지 않고 하이라고 짧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쉬 함수 입력값이 2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출력 결과물은 자, 여기 이제 몇 바이트일까요? 이게 16진수잖아요. 16진수니까 두 개가 1바이트죠. 그죠? 1바이트 2, 3, 4, 5, 6, 7, 8 쭉 세면은 이게 16 바이트가 됩니다. 16바이트니까 128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8비트짜리가 됩니다. 결국 메시지 안에 굉장히 작은 게 들어와도 이렇게 되고요. 뭐 무지무지하게 긴 스트링 또는 심지어 여기가 파일로 4GB짜리 파일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MD5 함수는 항상 결과값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결과값의 길이는 항상 128비트짜리를 128비트의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6진수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분야에서 있다 보면 MD5 값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가령 오픈소스를 다운받을 때도 이제 MD5 값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입력을 넣을 때 바이트로 변환해서 넣는 형태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이거 MD5 객체라 그랬잖아요. 이 결과가 MD5 객체를 우리가 hex digest로 변환해서 16진수의 쭉 16진수로 표현된 128비트를 요 값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들어봤죠?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루프 오브 워크죠.
결국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참여해서 채굴을 하게 되면 10분에 1명씩 채굴에 성공한 사람을 당첨으로 뽑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1비트코인을 주는 형태죠. 그래서 사람들이 채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정말 한 광풍이 있었었죠. 자,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채굴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를 메시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뭐 가령 뭐 A라는 사람이 B한테 뭐 2비트코인을 줬다. 그럼 그게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쭉 모읍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이제 P2P 네트워크, 피어2피어 네트워크로 우리가 모은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로 쭉 메시지들을 모아서 걔네들을 하나의 긴 메시지로 쭉 이어붙여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채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MD5 같은 해쉬 함수를 돌려서 우연의 일치로 당첨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자, 어떻게 뽑냐 하면 우리가 아까 MD5를 돌리면 이렇게 그 지금 16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당첨시키냐 하면 예를 들자면 왼쪽으로부터 0이 4개가 연속으로 나온 사람. 확률적이 낮겠죠. 확률적으로 낮겠죠. 이게 0, 0, 0, 0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4비트잖아요. 그러니까 4비트니까 32비트인 거잖아요. 32비트가 연속으로 0인 사람. 이게 되게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이 아닌 거죠. 또는 00,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요게 00으로. 그럼 이제 8비트잖아요. 그러면은 8비트가 연속으로 0이 나온 사람을 당첨으로 뽑는 겁니다. 8비트가 연속으로 0이 나오려면 확률은 2의 8승분의 1인 거죠. 사실 그거는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2의 8승분의 1이라는 거는 256분의 1이 되니까요. 그죠?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러면 연속된 0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작업의 난이도를 조정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비슷한 걸 우리가 한번 흉내를 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당첨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자, 지난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진 메시지들을 다 우리가 모아와요. 그건 우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그 메시지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등한 조건입니다. 그 메시지들을 다 모은 다음에 아까처럼 걔를 MD5 값에 넣어요, 메시지를.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값이 메시지 값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메시지를 우리가 1000개를 모았다 하면 그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MD5 돌려봐야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왼쪽부터 0이 연속으로 8개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받아온 그 메시지 요걸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숫자 하나를 넣어서 걔를 0, 1, 2, 3, 4, 5 값을 for으로 바뀌면서 우연의 일치로 MD5가 왼쪽으로부터 0이 8개가 나오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막 돌려서 무식하게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채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온 메시지라고 한다면 요 메시지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포맷 스트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스트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값에 있는 nonce를 for 룹을 돌면서 nonce 값을 숫자를 바꿔주고 있어요. 어떻게? nonce가 처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돌고 와서 nonce를 1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while 룹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냐 하면은 이거 브레이크 어디죠? 어디 브레이크를 만나야 될까? 요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요 for 룹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요 브레이크를 만나야 되겠네요. 그죠? else인 경우를 만나야 되겠네요. 자, 요 for 룹을 계속해서 그죠?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요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다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부터 쭉 0의 개수가 우리가 조정한 difficulty의 개수만큼 있을 때 연속으로 0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끝내게 되는 거죠.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여기에 주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숫자 하나만 우리가 이게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정한 랜덤한 수를 넣어서 운 좋게 얻어 걸리면 넌스에 100을 넣었더니만 요 조건이 만족됐어. 왼쪽으로부터 0이 3개가 나왔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채굴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비트코인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와 같습니다. 결국은 MD5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맞추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for loop으로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0의 개수 왼쪽부터 difficulty 개수만큼이 연속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를 한번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